벌써부터 오징어 게임 시즌2 7화까지 공개된 콘텐츠를 모조리 다 보고 분석 영상까지 보고 계신 분들도 제법 있는 것 같은데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이번 시즌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설정한 세계관이 왠지 모르게 저는 딱지남을 통한 세계관 속에 계급이 눈에 좀 띕니다. 딱지남 공유. 와, 이번에 뭐 끝내줬는데요. 자신을 그저 배달부라고 낮춰 부르던 배달부 배우 공유가 생각보다 훨씬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계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그라미 핑크 솔즈에 비하면 어때 보이나요? 당연히 공유가 높을 것 같고요. 세모, 아니 네모에 비해서 어때 보이나요? 저는 공유가 더 높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게 세상과 오징어 게임을 연결하는 직책인데 그 충성도나 정신 상태가 부족하면 오징어 게임 전체가 위험할 텐데 말이죠. 이걸 공유한테 맡긴 거거든요. 시즌 1의 오일남 할배가 정말 신뢰했기 때문에 그 직책을 공유에게 맡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생각해보면 딱지맨은 딱 공유 한 명이잖아요. 저는 시즌 1 볼 때 사실 몇 명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런 딱지맨들이 여기저기 돌면서 모객을 해오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시즌2 1화 보니까 여러분 어땠어요? 공유 찾아 산만리 했었잖아요. 딱지맨은 딱 공유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일남 할배가 정말 아주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모객하는 거를 맡겼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그 직책은 상당히 높은 직책이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병헌 배우가 맡은 프론트맨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자, 누가 더 높은 쪽일까? 프론트맨에게 게임 진행 총괄을 맡겼어요. 오일남 할배가. 그래서 사실은 프론트맨이 살짝 더 높아 보이긴 한데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세상을 연결하는 아주 크리티컬하고 아슬아슬한 영역에 있는 중요한 직책이 공유였는데 누가 더 높았을까? 오일남 할배가 임명했을 때 누굴 더 높은 쪽으로 생각했을까? 답은 알 수 없지만 잼나게 한번 저울질 해보자고요. 물론 아직 내년에 나올 오징어 게임 시즌3까지 나오기 전 상황이라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오징어 게임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치밀하게 설계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너무 깊은 스포일러는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편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즌2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배달부로만 알려졌던 공유가 알고 보면 꽤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듯한 암시가 여러 장면에서 포착됩니다. 직접적인 나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딱지남 공유는 어렸을 때부터 게임 운영 쪽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뉘앙스가 살짝 드러납니다. 아마도 딱지맨은 40대 초반? 40대 중반? 그 정도 나이대의 캐릭터인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게임 운영 쪽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 야, 사실은 프론트맨 이병헌보다 선배님이다. 이런 느낌 좀 있습니다. 오일남 할배랑 일찌감치 잘 알고 지냈고 그 어린애를 계속해서 키웠던 아주 신뢰가 높은 요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반면에 프론트맨은 본인도 오징어 게임의 참여자로 들어왔다가 어떻게 오일남 눈에 딱 들어가지고 1등 우승을 한번 하고 오일남 눈에 딱 들어서 이 자리에 앉은 거거든요. 그래서 선후배로 봤을 때는 공유가 선배다. 이렇게 보입니다. 공유 자신이 이제 단어 선택을 배달이라고 하긴 했지만 대한민국 곳곳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게임으로 끌어들이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은 오징어 게임 운영 관리자 사이에서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빚을 갖고 있고 얼마나 절박하고 이걸 전부 조사되어 있고 그들을 찾아가서 딱지를 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이에요. 생각해 볼수록 이 어린 날부터 오징어 게임에서 벌어지는 그 사륙 현장들은 보통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들 장면일 텐데 어릴 때부터 그걸 보아왔다.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었다. 심지어 얘기가 나오죠. 자기 아버지를 쏠 수 있는 정도다. 이거는 뭐 죄책감부터 멘탈 관리 이런 것들이 남다른 존재였을 겁니다. 오일남 할배가 봤을 때 와, 얘구나 이랬을 정도로 이 역할이 결코 하급 계급은 아닐 것 같은 건 너무 당연지사고요.
프론트맨 이병헌과 비벼봐야 됩니다. 지금 그 정도입니다. 일단 프론트맨 이병헌처럼 섬 안에서 주로 게임을 감독, 관리하는 직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바깥 세상에서 수많은 인원을 모집, 확보해야 이 거대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잖아요. 시즌 1에서는 그저 지하철에서 딱지치고 싸대기 치는 말끔한 정장남으로만 어필했지만 시즌 2에선 본질적으로 이 부분이 훨씬 강조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유도 오징어 게임 병정 출신이었을 겁니다. 오징어 게임 속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핑크 솔저들이죠. 시즌 1 때도 이 의문의 가면과 유니폼, 무자비한 통제가 굉장히 강렬했잖아요. 시즌 2는 한층 더 디테일한 설정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까요? 핑크 솔저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고 왜 저런 옷을 입고 비밀리에 일하고 있을까? 공식적으로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여러 단서들을 종합해보자면 경제적, 사회적으로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들, 즉 막대한 빚 혹은 사회적 고립을 가진 인물들이 내부 고용 제한을 받고 핑크 솔저로 들어가는 설정이 있습니다. 혹은 어느 정도 군사 훈련 또는 보안 경험, 통제와 가스라이팅, 그리고 익명 문화에 잘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핑크 솔저가 되기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죠. 이는 마치 우리가 회사에서 사원 달고 대리, 과장, 그리고 임원진까지 되는 경험처럼 오징어 게임 세계관에서도 높은 관리직, 병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거르고 남고 생존하는 가스라이팅 문화를 만드는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좀 낮은 직책을 줬다가 그가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잘 당해서 충성을 맹세하는가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에게 이 오징어 게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까지. 굉장히 그 정신 상태, 가스라이팅, 사실 가스라이팅 당해 있는 정도일 텐데 그게 얼마나 세뇌가 잘 돼 있는가가 아주 중요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잘 돼 있는 인물을 높은 직책으로 올려줬겠죠. 공유의 대사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도 공유도 그 시체들을 치우고 태우고 그리고 총으로 쏘고 탈락자를 총으로 쏘고 이랬다는 거 보니까 분명히 공유도 그렇게 하나하나 단계를 밟고 더 높은 직책으로 올라갔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시즌2에 나온 네모 부대장 한번 봅시다. 이거 보면 오징어 게임 창시자 밑에 프론트맨이 되기 전 견습생 마냥 컨트롤 타워 경험을 하는 네모 부대장, 이런 존재가 시즌2에서 보인단 말이죠. 네모 부대장은 프론트맨이 하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 CCTV나 내부 보고망으로 전부 감시하고 있다는 게 살짝 비칩니다. 게다가 이 네모 부대장은 정말 의외의 인물이라 처음에는 저 사람이었어?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름을 굳이 말하지는 않을게요. 다만 이분의 등장만으로도 이 시스템의 규모가 훨씬 더 거대하구나 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요, 아주 밝은 핑크색부터 점점 색깔이 좀 진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회색의 네모 부대장, 그리고 시커먼 프론트맨이 되는 걸 보면 이게 어쩌면 사람의 흑화 과정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어쩌면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얼굴을 낱낱이 공개해도 될 만큼 죄의식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사회 바깥으로 나가 비로소 사람을 모객할 수 있는 직책, 딱지남이 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게 맞다는 건 아닌데 만약에 이런 흐름이라면 프론트맨보다 더 높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오일남이라면 어땠을까요? 그 어릴 때부터 정말 수십 년 동안 핑크 솔저부터 찬찬히 성장하며 정신무장이 아주 제대로 되어 있는 공유, 자신이 정말 신뢰했을 공유일 것 같아요. 자네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게 할 만큼 아주 신뢰한 자기 오른팔 같은 그런 사람이 공유이고, 프론트맨은 참가자 중에서 아주 1등을 하고도 뭔가 정신 상태가 좀 남달라서 가스라이팅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자기들한테 그를 프론트맨에 앉혔다는 거죠. 자, 오른팔과 왼팔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공유가 되게 높은 사람이다, 그죠? 일단 프론트맨이 높을지 공유가 높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답을 제가 누구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공유가 그저 배달부라고 자기 자신을 낮춰 말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은 확실히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시즌2 후반부로 갈수록 바깥 세상에서 오징어 게임을 돕는 세력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무래도 오징어 게임이 외딴 섬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외딴 섬과 관련된 사람들 등등 이 사람도 사실은 한 통속이었구나 싶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부터는 조금 깊은 내용이라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보시면 충격과 재미가 배가 될 테니 여기서는 제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리고 이병헌, 이 프론트맨의 굉장히 특이한 행보가 또 볼만 나거든요. 본방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즌 1에 못 미친다는 말은 저도 동감합니다만은 그래도 웬만한 다른 작품들, 웬만한 그런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보단 훨씬 재밌습니다. 안 볼 이유가 있나? 이런 정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시즌2를 쭉 보면 결국 오징어 게임장 안의 갈등뿐 아니라 바깥 세상에서 게임을 유지 관리하는 인물들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특히 공유가 맡았던 배달부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었다는 점, 네모 부대장이 왜 그렇게까지 게임을 광적으로 관리하는지, 그리고 섬과 관련된 이슈도 결국 큰 그림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시즌2 보시면서 이 사람이 진짜 숨은 보스 아니야? 라고 생각한 장면이나 핑크 솔저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징어 게임 시즌2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최대한 스포일러 없는 선에서 감상 포인트를 짚어드렸는데요. 시즌3가 내년 여름과 가을 사이에 공개된다고 하니 그때까지 또 얼마나 많은 떡밥이 풀릴지 기대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난 포인트들을 잡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저장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작 맛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감동인가 사이다인가? 명작 맛집입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